안녕하세요. 희망경제TV입니다. 오늘은 OX 문제를 통해 오프닝을 진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서울 주택가격은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하여 하락할 것이다. 2번. 경제가 발전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3번.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4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을 폭등시켰다. 5번. 유동성, 즉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자, 정답은 영상의 마지막에서 공개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의 폭등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폭락은 아주 더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부동산 시장의 폭등과 폭락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정말 폭등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자료는 G7, G20, OECD 37개국, 유럽연합 28개국, 유로지역 18개국에서 중복국가를 제외한 총 46개국에 대한 가격 수준 지수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헝가리가 140, 중국 118, 미국 111, 인도 104, 영국 96, 일본 89, 대한민국 86으로 국내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의 주택가격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세계의 명목주택가격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의 명목주택가격 지수는 2015년을 지수 100으로 기준하여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순위를 보면 헝가리가 1위, 중국 7위, 미국 22위, OECD 평균이 27위, 일본이 42위이고 대한민국은 47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인당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약 피어가 10이라면 연평균 소득을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의 1985년 가격 지수는 376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택 가격보다 1인당 소득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국내 경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2001년에는 다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가 안정을 되찾았고 2019년 가격 지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수준 지수입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자료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의 가격 수준 지수였다면 지금 자료는 아파트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0개국의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수준 지수입니다. 대한민국은 12위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나라들처럼 가격 수준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아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4개 세계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수준 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최상위권 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첫째,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이 아파트 가격 수준이 높았다. 둘째,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이 아파트 가격 수준이 높았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투자에 앞서 시장을 보는 정확한 안목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희망경제TV에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왜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 자료를 보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정확한 안목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인구 감소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업데이트되는 희망경제TV입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서 오프닝에서 진행드린 OX 문제의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